계획을 세우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멋진 목표를 수첩에 적어두고 동기부여 영상을 보며 스스로를 격려하지만 결국 며칠 지나면 원래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죠. 반면에 꾸준히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전략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며 여러분의 계획 수립 능력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성과를 내는 계획의 핵심은 막연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설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하겠다, 공부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추상적으로 다짐하는 동안 말이죠. 실제로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언어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들은 3개월 후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30분 이내로 완주한다거나 12월 31일까지 토익 850점을 달성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접근해요. 더 나아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에 헬스장에서 1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달. 매일 오전 6시부터 30분간 영어 단어 50개를 암기한다처럼 행동까지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할까요? 우리 뇌는 애매한 목표를 진짜 목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 빼야지라는 생각은 뇌에게 그냥 막연한 바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6월 15일까지 현재 체중 70kg에서 65kg으로 5kg 감량이라고 하면 뇌가 이를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에 어디든 좋은 곳으로 라고 입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그룹이 막연한 목표를 설정한 그룹보다 성공률이 약 40%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 뇌가 명확한 지시를 받았을 때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장애물 대비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가정하고 낙관적인 계획만 세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야근이 생기거나 예상하지 못한 약속이 잡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의욕이 떨어지는 날들이 반드시 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개인적인 문제들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면 계획은 첫 번째 장애물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한 번의 작은 균열로 인해 전체 댐이 붕괴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만약 그러면 전략을 활용해서 가능한 모든 방해 요소를 미리 생각해보고 각각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준비해둡니다. 이는 마치 체스에서 여수 앞을 내다보는 것과 같은 전략적 사고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6시에 조깅을 하겠다고 계획했다면 이렇게 준비합니다. 만약 비가 온다면 아파트 계단을 15층까지 5번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겠다. 만약 전날 늦게 잤다면 조깅 시간을 30분에서 15분으로 줄이더라도 반드시 나가겠다처럼요. 만약 출장을 간다면 호텔 근처 공원을 미리 찾아두고 그곳에서 운동하겠다. 만약 몸이 아프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10분간 하겠다처럼 모든 상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둡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즉시 행동할 수 있어요. 뇌가 이미 그 상황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마치 소방서에서 화재 시나리오별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두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즉석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된 행동 지침을 따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실패 확률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는 군대나 의료진들이 비상상황 대응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지만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나오는데 바로 계획을 일상의 자동화된 루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와 의지력에만 의존하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불안정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의지력은 근육처럼 사용할수록 지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지속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의지력은 하루 중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며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일 때 더욱 빨리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미 자동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행동에 새로운 계획을 연결하는 습관 스태킹 기법입니다. 이는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활용한 과학적인 접근법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신다면 커피 머신이 작동하는 3분 동안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할 일 3가지를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책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10분간 독서를 하기로 정하는 거죠. 저녁에 TV를 켜기 전에는 반드시 내일의 계획을 5분간 점검하는 습관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미 확립된 습관에 새로운 행동을 연결하면 별도의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존의 강물에 새로운 지류를 연결하는 것처럼 기존 습관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더불어 외부의 도움과 사회적 압력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쉽게 변명을 만들어내지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심리적 경향이 있어요. 운동 파트너를 만들어서 서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매일의 진행 상황을 사진이나 글로 공유하는 것들이 모두 효과적입니다. 이런 외부적 압력과 사회적 책임감이 있으면 개인의 의지력이 약해지는 순간에도 행동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마치 개인 트레이너가 있으면 혼자 운동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물리적 환경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싶다면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고를 미리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고 가공식품이나 정크푸드는 아예 집에 들여놓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배가 고플 때 자동으로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되죠. 독서 습관을 기르고 싶다면 침대 옆 테이블이나 소파 근처에 읽고 싶은 책들을 미리 놓아두고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충전기와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TV 리모컨도 서랍 안에 넣어두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좋은 선택은 쉽고 편리하게 만들고 나쁜 선택은 어렵고 번거롭게 만들면 순간적인 판단과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고 스프레드시트나 앱에 기록하는 거죠. 단순히 숫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에 어떤 식단을 먹었는지, 얼마나 운동했는지, 컨디션은 어땠는지도 함께 적어둡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목표라면 매주 금요일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다음 주에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런 정기적인 피드백과 분석이 있어야 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경로를 업데이트하듯이 우리의 계획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빠르게 다시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하루 운동을 못했다고 해서 이미 실패했으니까 라며 일주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바로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회복 탄력성과 유연함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그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실패했을 때 빨리 회복하고 다시 궤도에 오르는 능력이 뛰어났죠. 마치 자전거를 타다가 균형을 잃었을 때 즉시 몸을 조정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계획에서 벗어났을 때 자책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빠르게 원래 계획으로 돌아오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완벽하게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관점을 가져야 해요. 원래 계획이 1시간 운동이었는데 시간이 없다면 10분이라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들을 인정하고 적절히 축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루어지는 작은 진전들을 놓치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동기가 떨어져서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주일 동안 계획대로 실행했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새로운 책을 사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런 보상 시스템이 있으면 뇌가 그 행동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되어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또한 정기적으로 자신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달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면 한 달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영어 기사나 영상을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운동을 하고 있다면 체력이나 근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측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진전을 확인하는 과정이 장기적인 동기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일상 속에서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의식적으로 비교해보면 자신의 성장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결국 성공하는 계획의 핵심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 장애물에 대한 사전 대비, 일상 속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조정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지력이나 동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꾸준히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는 계획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